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오늘 9번째입니다. 삼각함수와 그래프를 어,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중단원 마무리도 곧 촬영을 할까 하고요. 아마 10회차가 되면 제가 중간고사까지의 범위를 좀 마무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삼각함수와 그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한 그 여정의 출발선인데요. 그것 전에 사실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삼각함수에서는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후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설명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지오지브라를 보시면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각 교수님들, 선생님들께서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오지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Search for Resource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등을 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다루게 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런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더 누르기를 하면은 사실 더 나오긴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들이 있으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일반 각에 대한 삼각함수 이야기인데요. 먼저 일반 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0도부터 90도 이걸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2파이까지 범위를 확장했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판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삼각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좌표 안에 원의 방정식을 쓰게 되죠. 그 원의 방정식의 대표적인 상황을 뭐 굳이 한번 기록을 해볼까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고 하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으면 또 어떤 상황이 도출되냐면 여기에 x좌표와 y좌표가 설정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지름 r을 갖다가 쓸 수 있고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각이 존재하는 동경 그리고 그걸 이루는 세타라는 각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고 삼각형이 사실은 이렇게 x축, y축과 평행하게 나타냈을 때 각각의 변이 이제 x와 y가 되겠죠. 그랬을 때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범위를 잘 보시면 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항상 반지름에 있기 때문에 R은 0보다 크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이 X, Y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가 우리의 관찰 기록일 겁니다. 일사분면인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입니다.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인데 얘가 이사분면으로 가면 x에 있는 내용이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가 되고 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해볼게요. 사인은 양수이고요.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를 3, 4분면으로 갖다 놓으면 3, 4분면이었을 때는 또 x와 y가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은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그 이유는 x분의 y라고 해당하는 이 탄젠트 각이 음수분의 음수가 되면서 결국 둘이 곱해진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양수가 되는 꼴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각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코사인이었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사인만 x r분의 x라는 계산을 통해서 양수라는 것을 얻었고 나머지는 음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재에서 교재에서 좀 보셨다면 이런 걸 봤을 법한데 A, S, T, C라고 하는 올사탄코라고 하는 내용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교재에서는 얼싸, 안, 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군요. 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뭐 이야기 붙이는 건 좋겠습니다만 왜 그런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얘를 외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학에서 외운다를 표현했는데 사실은 외운다가 그냥 이런 원리를 모른 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안 다음에 가는 게 수학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하나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 원이라는 것을 그려야 하고요. 이 원을 그릴 적에는 항상 이런 또 좌표 축을 그려야 하는 거에 있죠. 그래서 x, y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원점이 그려질 건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어떤 좌표 p가 x, y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선을 똑바로 그리는 게 맞겠죠? 요렇게요. 그러면 얘가 또 내릴 겁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러면 또 삼각형이 그려졌어요. 지금 이 삼각형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r 여기서 r은 1로 보고 밑변 x 높이 y 라고 보면 사인 세타는 1분의 y니까 y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x가 되며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인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여기에 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이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얘기한 거였구나 라는 점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사인과 코사인을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인 제곱 세타와 사실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사인 세타를 제곱한다라는 의미를 이따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쓸 텐데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사인 제곱의 세타, 코사인 제곱의 세타라고 쓰고요. 탄젠트 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상황을 했을 때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삼각함수 사이에서의 관계이면서 성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실 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입니다. 역시 이 지오지브라에 지금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리소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혁 선생님께서 이 삼각함수의 사인 함수를 작도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모양을 봐주지 마시고요. 저는 이 왼쪽 여기에 있는 이 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제곱과 y제곱을 더한 것이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알게 되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x축과 y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는 반지름과 세타의 축으로 바뀌는 변환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보고 싶지만 얘네들은 계속 각이 돌아간다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타가 0도, 그러니까 0 라디안일 때는 당연히 0의 값을 가질 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사인 0은 0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각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각이 올라가서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사인 6분의 파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사인 30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서 45도가 됐을 때는 지금 0.71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거는 근사값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 근사값이 아닌 우리의 이 명확한 값이 얼마로 알고 있냐면 사인 4분의 파이라고 쓰고 2분의 루트 2라고 쓰는 상황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갑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면 60도가 됐을 때는 그쵸. 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렇게 90도가 되는 순간 얼마가 찍히냐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90도라고 하는 이 사인 2분의 파이 다시 쓸게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삼각형을 그리냐면 이사분면의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려지면 이제 부호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죠. 90도에서 91도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어디인 상황을 봐야 되냐면 120도를 봐야 합니다. 이 120도를 보니까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지 아니면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지 사인 3분의 파이가 있는데요. 이 3분의 파이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얼마였냐면 2분의 루트 3이었는데 이 친구가 120도니까 뭔가 이렇게 전체 돌고 나서 60도만큼 빼진 파이에서 60도만큼 뺀 각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사인 3분의 2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얘도 얘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아는데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설명했던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체였지만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도
양수였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180에서 얼마를 뺄지 모르겠지만 각이 2, 4분면에 있더라도 사인은 양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갑니다. 각을 계속 가서 135도가 되면 역시 사인 4분의 파이와 같은, 그러니까 사인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뺀 이 친구도 2분의 루트 2라는 사실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 마찬가지로 150도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한 것과 사인 6분의 파이를 한 것은 2분의 1로 같다. 그렇게 내려가면 얼마가 되냐면 사인 180도를 이뤘을 때는 0. 그러니까 사인 파이는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후에 이제 이 친구가 다 각이 가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90도, 180도, 또 이제 270도를 그려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또 여기도 뭐 2파이 이렇게 될 건데 이거 4분면으로 혹시 가능하세요? 4분면? 그러면 90도가 1사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사분면, 180에서 270까지 3사분면, 그 뒤에 4사분면. 그러면 3사분면은 어디만 양수였냐면 탄젠트만 양수였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인은 음의 값을 갖는다가 되고 4사분면 마찬가지로 사인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라는 점으로 해석하면 뭔가 이 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한쪽은 양의 방향으로, 나머지는 음의 방향으로. 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은 양, 이후로 그리고 그 구간이 어디까지냐면 0부터 2파이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상황을 또 봐야죠. 181, 210 이러면 아시다시피 0.5가 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하나가 생겼죠. 사인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와 동일하고 그래서 얻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270도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시 사사분면으로 갔을 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인 그래프의 모양을 봤을 때는 약간 여러분이 물리학 시간 때 배웠다면 파동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파동이 공기의 저항을 받았다면 얘가 또 줄어들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 상태로 본다면 원과 흡사하게 이런 모양이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인 함수를 정리하고요. 다음 곧이어서 코사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코사인은 사인과 약간 마찬가지라고 보긴 하는데 역시 이 부분의 초록색을 먼저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을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사분면은 전체가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가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였으니까 이것에 대한 선을 그려놓고 보면 1, 2, 3, 4 이러면 그 구간에 맞게 양수다, 음수다를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보고 이 친구는 더 이제 간 거니까 근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또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 여기.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세타가 이렇게 변합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정 각으로부터 줄어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 0은 1이었고 코사인 90도는 0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우리는 그리겠지만 역시나 원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처럼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줄었을 때 딱 0 되면 2, 4분면은 코사인이 음수였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3, 4분면도 음의 방향으로 가면서 4, 4분면이 되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약간 보면 코사인이 사인의 그래프랑 좀 비슷한 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사인 그래프였다면 이렇게 위로 가서 도달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프 모양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70도가 됐을 때 여기 그리고 360도가 됐을 때 위로 이렇게 가는데 이 그래프가 뭔가 코사인과 비교했을 때 이 사인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뭔가 이 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이 친구에서 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가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0도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게 만드는 거고요. 90도가 되는 2분의 파이는 0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다시식을 썼을 때 이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의 부분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면서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코사인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탄젠트예요. 탄젠트를 그릴 적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직접 한번 그려 볼게요. x제곱과 y제곱을 더했을 때 1이 되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이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눈금 간격을 좀 조절을 할게요. 아, 우리는 코사인 t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먼저 알파라는 걸 정해놔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이제 슬라이더를 설정을 해서 이 알파라는 거를 만드는 게 더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원 위에 점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한 바퀴가 돌아진 걸 확인했으니까 삼각형을 그려야 합니다. 여기서 삼각형.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축과 평행하게 일단은 직선을 그릴 것 같습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OA 선분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OA. 여기서 O가 안 되니까 저는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B라고 되어 있는데 O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원점 O가 생성이 된 거죠. 근데 탄젠트를 보려고 하니까 X도 변하고 Y도 변하니까 계산하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분을 없애고 반직선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원에 접하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1,0을 그려놓고 y축과 평행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났을 때 교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삼각형 작은 걸 보겠다가 아니라 큰 걸 보겠다예요. 왜냐? 우리는 변하는 비율이 1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작도를 이렇게 그린 건데 그 그림의 내용이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0도, 30도, 45도가 먼저죠. 45도, 60도, 90도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한 다음에 이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탄젠트 90도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네, 얘기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요. 일단 이 세타를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젠트 30도가 됐고요. 탄젠트 45도가 됐을 때 1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 60도가 됐을 땐 루트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점점점 가요. 지금 이 아래 위치가 Q의 위치랑 지금 동등하게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등하게 가는 상황을 이제 더 위로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89도까지 했을 때 어딘가 만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육안으로 안 보이겠지만 어딘가에 만날 거예요. 근데 90이 되면 우리가 여기 그려진 이 선과 여기 선이 평행이 되면서 평행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만나지 않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 얘는 교점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값이 없다고 배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각이 몇 도가 되냐면 90도, 다시 얘기하면 2분의 파이가 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젠 2, 4분면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또 이렇게 2, 4분면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 4분면은 어디가 양수였다고요? 사인만 양수였다고요. 그러니 탄젠트 음수니까 음의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고 얘가 다시 이렇게 계속 가요. 어디까지? 120도 또 가요. 145도 또 가요. 180도가 되면 0이라는 걸 알죠. 그렇게 계속 갑니다. 근데 3, 4분면은 또 탄젠트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또 양수가 그려집니다. 양수가 그려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또 269도까지가 되면 각은 있는데 삼각형이 없어요. 270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또 평행한 조건이 되니까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면
360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프의 모양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평행 이동한 상태. 근데 탄젠트는 아니에요. 완전 반대죠. 지금 탄젠트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두 번째. 탄젠트와 코사인은 정의역을 논할까 치역을 논할까? 라고 하면 치역을 논합니다. 정의역은 0도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구간에서 다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젠트는 정의역과 치역 중에서 어디가 중요해 그러면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역에서 파생되는 내용이 함수에서 점근선이 등장하는데 이때 점근선이 얼마였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였어요. 어디에서 0도부터 2파이 라디안까지.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점근선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빠진 부분. 그런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이외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있을 거고 2분의 5파이도 있을 거고 등등등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탄젠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점근선이 어디냐예요. 점근선이 어디냐. 이 상황 알고 가면 탄젠트의 그림도 그려질 수 있을 거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유를 꺼볼게요. 사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와 그래프라는 내용은 크게 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제 바로 또 하겠습니다.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각 방정식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뭐 제 영상에서도 다루고는 있었지만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설명드렸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음,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 그렇게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저는 되죠.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 때문인데 그래도 이거 설명할 때는 되게 편해요.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내용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코사인 x라고 이제 기호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 대신에 x를 쓴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 뭔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특정한 값을 알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특정한 값을 알고 뭐냐면 이거 해석하기는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래프 그려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지만 얘를 다시 함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을 찾는 과정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x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와 다른 상수함수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일단 코사인 x를 구하려고 보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예요. 그럼 뭔가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몇 개? 두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개. 아하.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뭐라냐면 코사인 x가 만약에 2분의 루트 2였다면 x는 4분의 파이였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가운데를 놓고 지금 여기 가운데 파이를 놓고 빼고 더하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x를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은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고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4분의 3파이가 되고 4분의 5파이가 되는구나. 해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하셔야죠. 탄젠트는 어때? 근데 이 각을 알아요, 우리.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x는 6분의 파이예요. 30도란 얘기죠. 근데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리면 올라가고 점근선 생기면서 올라가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점근선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파이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6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또 더하면 된다는 거죠. 아하, x는 6분의 파이가 있고 또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한 게 있을 거다. 그러면 6분의 파이와 6분의 7파이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방정식은 그렇다 쳐요. 얘는요. 이제는 얘가 문제입니다. 근데 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는 아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그래프라고 했고 이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일 때 그보다 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교점을 알아야 큰 부분을 하던지 하죠. 계산하겠습니다.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는 6분의 파이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6분의 파이가 여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거와 0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결국에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거. 6분의 5파이죠? 그러면 그 위에니까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인에 대한 범위가 2분의 1보다 큰 부분이겠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탄젠트 x. 이 친구가 좀 골 때려요. 그치만 이것도 해결은 가능한 수준. 우리는 탄젠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대강 그렸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일단 포함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점근선의 위치 때문에 얘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에서. 그리고 이 교점은 얼마냐? 이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 4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한 것과 2분의 파이 이 안에 있을 거라는 거고 또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3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를 한 이 안에 이렇게 돼야 부등식의 해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얘 더하면 4분의 3파이가 되고 여기는 4분의 6파이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7파이 이렇게 쓰면
부등식도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다면 중간고사 범위까지의 개념이 모두 끝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저는 개념은 모두 설명드렸고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면서 공부를 더 많이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회차 삼각함수와 그래프를 끝으로 잠시 저는 대수 영상을 쉴까 합니다. 그렇지만 영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수학을 또 현재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상을 남길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멀었죠.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저 촬영을 빠른 시일 내에 촬영하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와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정리 잘해서 다음 영상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